안녕하세요. 시니어 하이라이트의 나레이터 건강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몸속, 허리 뒤쪽 어딘가에서 말없이 일만 하고 있는 장기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조용히 지쳐가는 이 장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가슴이 콕콕 쑤시거나 머리가 깨질 듯 아플 때, 발을 헛디뎌 다쳤을 때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바로 병원을 찾지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신장은 다릅니다. 거의 다 망가질 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버팁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일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장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어르신들을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손상된 신장 기능이 완전히 새 것처럼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속도를 늦추고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장이 왜 조용히 망가지는지, 숫자들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식탁 위 채소가 언제는 약이 되고 언제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작은 선택들을 시작하면 좋은지 말이지요. 불안함에서 출발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희망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닳아 없어질 수 있는 장기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말씀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나이만 먹지 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들은 이야기 중 상당수는 바로 그 말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가신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신장 기능이 이미 바닥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장은 왼쪽과 오른쪽 허리 뒤편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빼내고 수분과 염분을 맞추고 혈압까지 관리하지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다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성실한 일꾼처럼 말없이 일하다가 어느 순간 쓰러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고 한쪽만으로도 상당 부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조금씩 약해져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붓기나 피로, 소변 변화 같은 증상들도 나이 탓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나 30%까지 떨어져도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74세 김춘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허리가 뻐근한 것 말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평소 건강검진도 귀찮다고 미루시던 분이었지요. 그러다 자녀분의 강권으로 몇 년 만에 병원을 찾았는데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부터 그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고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한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에 검사라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몸이 말을 안 해서 몰랐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요.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몸이 조용하다고 진짜로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일찍 발견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아주 늦게 발견하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투석이나 이식 같은 큰 치료를 피하려면 아파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검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은 스스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서 말이지요.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는 간단합니다. 피 한 번 뽑고 소변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역와율 같은 이름들이 낯설어 보이지만 의사가 설명해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을 잡으실 때 신장 기능 검사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결과지를 받으셨다면 봉투째 서랍에 넣어두지 말고 한 번은 펼쳐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신장 관련 수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의사에게 이 숫자가 정상인지 주의가 필요한지만 물어보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이미 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지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면 병원에 전화해서 다시 받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녀분께 부탁해서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혈당이 조금 높다, 혈압이 좀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숫자가 조금 높은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그 숫자들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신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그 피가 지나가는 가장 가는 혈관들부터 상처를 입지요. 신장 안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설탕이 잔뜩 녹은 물이 수도관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점점 막히고 약해집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 있지만 몇 년 동안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지면 신장 혈관들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높은 압력으로 물을 틀어놓으면 수도관이 버티지 못하듯 신장의 혈관도 결국 터지거나 딱딱해집니다. 혈압이 140에서 90 정도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상태가 5년, 10년 지속되면 신장은 조용히 손상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집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신장세포들은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도 미리 대응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69세 이선자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조금 높은 정도겠지 하고 식단 관리도 운동도 미뤘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아무 생각 없이 진통제를 하나씩 드셨고 주변에서 좋다고 주는 건강보조식품도 거절하지 못하셨지요. 혈압약도 먹다 말다 했고 혈당 체크는 귀찮다며 몇 달씩 건너뛰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뇨와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신장이 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숫자를 가볍게 본 게 제일 큰 실수였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드시던 진통제 중 일부는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었지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후 철저하게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일주일에 2~3번은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정확히 복용하고 진통제나 보조제는 반드시 상담 후에 먹기로 다짐했지요. 식단도 바꾸고 걷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숫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 범위 안으로 천천히 꾸준히 되돌려 놓으면 신장에 가는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완벽하게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처방받은 약 외에 드시는 진통제나 보조제들을 의사에게 보여서
이게 제 신장에는 괜찮은 약인가요? 라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염 진통제 중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 습관처럼 드신다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재서 날짜와 함께 적어두세요. 작은 공책이나 달력에 간단히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진료 때 지금 드시고 있는 모든 약과 보조제 이름을 적어 가져가 이 조합이 제 신장에는 안전한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약 봉지를 사진 찍어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닌가요? 신장 수치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신장 세포 자체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새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일이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숫자가 바로 EGFR 그리고 크레아티닌 같은 수치들입니다. 이 수치들이 어느 선 밑으로 떨어질수록 몸속 노폐물, 수분, 염분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지지요. 그런데 수치는 단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의 식습관, 운동량, 나트륨 섭취, 체중 등이 조금씩 쌓여서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투석이나 이식을 몇 년, 때로는 10년 이상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편안하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71세 박영옥 어르신은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정도라는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만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으니 앞이 깜깜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은 밥맛도 없고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그분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절반은 남아있는 거네. 이 절반이라도 잘 지켜보자. 그날부터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셨지요. 된장국 국물은 밥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먹었습니다. 저녁마다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걷는 생활을 1년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국물 밥만 먹으니 맛이 싱거웠고 걷는 게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검사에서 수치가 더 떨어지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고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 자체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요. 이대로만 유지하면 투석 없이도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제가 저를 포기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혈압과 혈당을 목표 범위로 관리하고 체중과 허리둘레를 조금씩 줄이고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면 신장은 더 이상의 손상 없이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아니라 멈추게 만드는 것, 그것도 충분히 큰 변화입니다. 실천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이나 찌개 국물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이 적응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한 달 뒤에는 30분까지 늘려보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가세요. 그리고 다음 병원 방문 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EGFR이 얼마인가요? 지난번보다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숫자를 직접 확인하고 변화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좋아졌다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 되고 나빠졌다면 뭘 더 조심해야 할지 의사와 상의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거의 안 먹고 채소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수치가 나빠졌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음식도 신장이 약해지면 조금 다른 얼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칼륨이라는 성분을 예전만큼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피 속에 너무 많이 쌓이면 손발이 저리거나 입 주변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에서 시작해 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위험할 땐 심정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시금치, 토마토, 감자, 고구마, 버섯, 해조류 같은 음식들은 칼륨이나 옥살산이 많아서 양을 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같은 음식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67세 최병수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시금치나물과 미역국을 듬뿍 드시면서 나는 채소 위주로 먹으니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하셨지요. 고기나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고 탄수화물도 줄이고 오로지 채소와 해조류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의사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셔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응급처치 후 그분은 영양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토마토 주스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그것도 반 컵 정도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시금치와 감자는 한 번 삶아서 물을 버린 후에 조리하기로 했고, 미역국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기로 조절했습니다. 대신 칼륨이 낮은 오이, 양배추, 당근 같은 채소를 늘렸지요.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칼륨 수치가 안정되었고 가슴 두근거림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내 몸 상태를 먼저 알고 먹어야 하는구나. 음식에도 때가 있고 사람이 있다는 걸 배웠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시금치, 감자, 고구마는 한 번 삶아서 물을 버린 뒤 다시 요리하면 칼륨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 수치와 칼륨 수치를 보고 나에게 맞는 채소와 양을 의료진과 함께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토마토 주스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또는 소량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시금치, 감자, 고구마는 생으로 먹지 말고 꼭 한 번 삶아서 물을 버린 후에 조리해 드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도 칼륨이 높으니 하루 한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진료 때는 선생님, 제 칼륨 수치는 어떤가요? 제가 조심해야 할 채소가 있을까요? 라고 꼭 여쭤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양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내 신장 상태에 맞는 식단표를 받으면 훨씬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앞에서 제한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면 어르신들 얼굴에 이런 표정이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재료들 속에서도 신장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충분하면서 칼륨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은 채소들, 그리고 해독과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은 신장이 하는 일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이, 양배추, 당근, 무 같은 채소를 들 수 있지요. 이런 채소들은 칼륨이 비교적 낮으면서도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 양배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면서도 칼륨이 낮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무는 소화를 돕고 붓기를 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매일 조금씩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기에 걷기 운동, 금연, 과음 피하기, 적절한 수분 섭취가 더해지면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술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줍니다. 물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한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의사와 상의해서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70세 윤말순 어르신은 신장 수치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후 딸과 함께 일주일 식단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오이, 양배추, 당근, 물을 카트에 담고 저녁마다 20분씩 아파트 앞 공원을 걷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20분도 길게 느껴졌지만 한 달 지나니 30분도 거뜬했습니다. 아침에는 양배추와 당근을 넣은 샐러드를 먹고 점심에는 오이 무침이나 무나물을 반찬으로 올렸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걷고 돌아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담배는 원래 안 피우셨지만 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였습니다. 소금도 집에서 요리할 때 절반만 넣기로 했고 외식은 한 달에 2번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전보다 다리가 덜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를 살리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수치가 조금 나아진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좋아진 거였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 세포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니지만 남은 신장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대로만 유지하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분은 딸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길 정말 잘했다고요. 결국 신장 건강은 한 번의 큰 치료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오이 무침이나 양배추 샐러드를 하나 더 올리는 일, 멀지 않은 곳은 후지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일, 술을 마시는 날 숫자를 줄이는 일들이 모여 신장을 돕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더 잘 듣게 해주고 노후의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약속 하나만 함께 정해볼까요? 이번 주 장을 보러 가시면 오이, 양배추, 당근, 물을 장바구니에 꼭 담아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번은 이 4가지 중 하나를 식탁에 올려보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는 그냥 씻어서 먹어도 되고 양배추는 쌈으로 먹어도 되고 당근은 채 썰어 샐러드로 먹어도 됩니다. 또 일주일에 5번 하루 20분에서 30분씩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만 약간 숨이 차는 속도로 걸어보세요. 혼자 걷기 심심하시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걸으셔도 좋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몸이 먼저 변화를 알려줄 것입니다. 다리가 덜 붓고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울 겁니다. 오늘 저는 조용히 닳아 없어질 수 있는 장기, 신장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미 떨어진 수치라도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불안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쯤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더 걷고 검진 결과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일만으로도 신장은 분명히 그 변화를 느낍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시간이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덜 아프고 덜 불편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신장 한번 체크해 보라더라 하고 한마디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동료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든든한 노후 준비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